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01년 중차공사 대자녹인입니다. 이 차는 제가 재작년에 2017년에 구입해서 꽤 마셨고요. 제가 두 편을 구입한 몇 안 되는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민망하네요. 두 편 구입한 차가 이거랑 이무 2010년 만전차랑 딱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있는 차입니다. 많이 마셨고요. 이게 제가 비슷한 이름의 차가 또 있거든요. 중차공사 녹인청병이라고. 얘는 이 파란 초록색 글씨가 조금 더 커요. 얘가 외비가 모양이 겉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맛도 다르고요. 전에 중차공사 녹인청병은 방송 중에 함께 마신 적이 있고요. 이 대자녹이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익은 차답게 색깔이 작은 개완을 쓸 거라 4g만 떼면 되는데 3.89 이렇게 해서 4.15g. 네, 요거 딱 마시면 되겠네요. 적절하게 잘 해계가 된 듯 합니다. 부스러기가 많이 남으면 되게 애매해서 해계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어요. 보관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마실 때도 그 부스러기가 많으면 아무래도 걸름망이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오늘은 어쩐지 굉장히 피곤한 날이라 먹기도 많이 먹었고요. 차도 많이 마셨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약간 지치고 뭐 이런 날이라 더욱 해차보다는 조금 익은 차가 좋겠다 싶었고 저한테 조금 익은 차는 좀 제일 많이 익은 차들이 요 시기의 차들이기 때문에 요 시기의 차 중에 골랐습니다. 이전에 마신 차들을 채 정리를 안 해둬서 지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다구도 예온을 해야 되니까요. 좀 어쩐지 홍차에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서 몇 번 요즘 서양 홍차들이 자꾸 사고 싶어지더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바닥이 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차통을 한번 뒤져봤거든요.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생각보다 총 그램수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2, 300g 이상은 나올 것 같은 양이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서양 홍차들을 맛보지 않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슬슬 궁리를 하다가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쯤에나 연말쯤에는 구입을 새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 마신 차가 좀 향이 강한 차였기 때문에 일부러 두 번 씻어냈고요. 윤차까지 하면서 완전히 향도 사라지겠지요. 차를 많이 다양하게 종류별로 마시면 마실수록 함께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상 작은 다구가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개환도 사서 구입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걸름망도 귀찮으니 네, 대충 편한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자는 시간 자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잘 졸릴 시간도 아닌데 몹시 나른하고 지치는, 그렇다고 뭔가 하루가 아주 바쁘고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럴 때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홍차들이 자꾸 구입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재밌는 것들 자꾸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홍차를 한동안 마시지 않으면서 홍차에 대해서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알고 있던 정보나 알고 있던 지식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들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홍차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이거였나, 막 이런 것들을 새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새로워요. 몰랐던 사실처럼. 그 중에서도 뭐 이제까지 지난번에는 홍차의 세계사 그림으로 일다를 읽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홍차 애호가의 보물상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반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워낙 영국 사람들이 정산소총을 좋아해서 랍상소총을 만들었고, 랍상소총을 좋아해서 뭐 그와 닮은 얼그레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 애프터눈 티타임, 영국식 밀크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처음 막 차에 반하게 되고 차의 매력을 느끼고 어떤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녹차가 아닌 홍차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두 권을 읽으면서 보니 홍차보다는 녹차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심지어 우전은 고구 전에 우리 절기상, 그 동양의 절기상 고구인 고구 전에 딴잎, 고구가 이제 말하자면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 전에 딴잎 여리고 솜털이 아직 보송보송 나와 있고 싹이 붙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한정없이 채취를 해버리면 찻잎이 더 이상 뒤에 찻잎을 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선별해서 채취를 해야 되고 체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취된 잎의 양이 적고요. 그래서 다른 녹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가격도 높고 귀하거든요. 네, 원하던 맛이었어요. 어느 정도 익은 차에서 나는 편안하고 단맛, 살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주는 그런 차들을, 우전을 중국에서 따서 체업을 해서 영국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차를 운송하던 배가 클리퍼라는 수송선인데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클리퍼는 중국에서 차를 싣고 영국까지 경쟁을 했대요. 어떤 배가 더 빠른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선원들도 더 뛰어난 선원들을 뽑고 이런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찻잎의 등급 이런 것보다도
그 시기에 다 비슷한 시기에 딴 차 배들끼리, 딴 싣고 가는 배들끼리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찻잎, 영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찻잎에 대한 그 약간 사람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금도 걸고 경쟁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 클리퍼는 어떻게 보면 클리퍼 선은 배는 영국 차 수탈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은 영국의 공정무역 브랜드인 차 브랜드인 클리퍼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영국식 유머인지 아니면 뭐 어떤 반성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혹시 더 옛날로 거슬러 갈 수도 있겠죠. 클리퍼라는 회사의 정확한 뭐 유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상상하던 영국은 홍차의 이미지고, 지금은 거의 홍차를 마시는데, 초기에는 녹차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았고 7대3 정도로 비중이 높았고, 다구도 저희가 영국 다구 하면 뭔가 은으로 된 어떤 설탕 집게나 티스푼이나 아니면 스트레이너나 뭐 이런 것들 더해서 티캐디라는 어떤 차를 보관하는 상자라거나, 찻잔이나 다구, 뭐 찻잔을 비롯한 다구들도 약간 그림도 되게 화려하게 그려지고 꽃무늬 막 있고, 잔도 꽤 많이, 홍차잔과 커피잔으로 나뉘는 가장 큰 차이는 커피잔은 좀 더 좁고 입구가 덜 벌어진 반면, 홍차잔은 좀 더 입구가 넓게 벌어져 있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 당시에 중국 찻잔의 받침들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익숙한 차를 마시는 것은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를 개완해 마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완해 마셔도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익은 차들은 어느 정도 다구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녹차가 주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중국 생산되는 다구와 찻잎을 굉장히 어떤 우상시했다는 점, 숭배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지금은 영국은 밀크티가 주를 이루고, 물론 우유를 끓여서 붓는 방식이 아닌 실온에 둔 우유에 차를 붓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찐득한 로얄 밀크티 타입이 아니에요. 찐득하고 막 이런 느낌의 텁텁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가볍죠.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면서, 근데 중국 찻잎은 보다도 아쌈종이나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재배되는 실론이라든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구입도 더 용이했을 테고요, 가격도 더 저렴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밀크티에는 그쪽이 좀 더 적합하기도 하고요. 중국 차, 특히 녹차의 경우 밀크티와는 약간 애매해요. 우유의 맛이 녹차의 섬세하고 여린 느낌을 약간 가리거든요, 많이. 그래서 녹차 우유, 녹차 라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질 좋은 우전이나 세작 같은 여리고 녹차의 섬세한 맛과 향을 주는 이런 애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루 녹차처럼 좀 더 쉽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진하게 우려내기 쉬운 녹차들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이차를 마시면서 홍차에 관한 책을 읽자니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질링은 중국차를 다즐링이라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쌈도 마찬가지고 닐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이에요. 차 이름은 대부분 지역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이차도 펄이라는 지명에서 비롯되었고 기문도 마찬가지고 정산도 이무정산에서 비롯된 거라서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지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나눠서 뭐 어느 다원, 어느 골짜기 뭐 이렇게까지 나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는 닐기리 차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은 마시지 못했네요. 새로운 차, 아주 맛있는 차, 혹은 아주 귀한 차도 좋지만 이렇게 꼴딱꼴딱 한없이 마실 수 있는 차가 차 중에 최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꼴딱꼴딱. 옆에서 잔을 거두시는 분도 꼴딱꼴딱. 우리 모두 꼴딱꼴딱. 온유를 살짝 집어넣자니 이상하네요. 이제 차의 기계화, 공업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 차가 서양으로 갔는가 해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차 역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차를 중국에서는 아직도 귀한 차들은 대부분 손으로 직접 제달을 하거나, 특히 무슨 약간 차에도 장인 같은 분들이, 제다 장인 같은 분들이 계셔서 자존심, 예술가적인 어떤 장인의 작은 자존심을 걸고 차를 만드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들은 아무래도 귀하겠죠. 가격도 높고요. 그래서 종종 그 중국 차들을 마시다 보면 홍차는 역시 범용이었나 이런 생각, 서양 홍차는 역시 범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저는 그 일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차의 매력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니, 빠져나올 마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드세요. 잔은 채워졌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이라면 어느 정도냐면요, 1860, 70년대 1870년 언저리, 그때까지 지구상의 차는 전부 손으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막 소비하는 양이 엄청났으니까 영국에서만 100만 톤 막 이런 식이니까 차가 엄청난 산업이었으면 분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찝찝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막
맨손, 맨발, 뭐 이래서 밟고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그저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왜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찝찝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지금은 듭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주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때 농약 파동이 차에 관련된 차에 농약을 쳤다 말하자면 빨리 생장 촉진제 같은 걸 쳤겠죠. 그때 생산되는 차량이 부족했고 신나게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 중국 차 시장 자체가 엄청 주춤했었거든요. 그 시기에 중국이 차 관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산지를 뭐 국유화해서 뭐 이런 것들 관리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찻잎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이 눈에 보일 만큼 확실히 기계화가 생산량을 높였고 가격도 확 낮출 수 있었겠죠. 첫 번째 아쌈 차가 인정돼서 인도의 차가 인정이 돼가지고 런던에서 팔리고 50년 뒤에 영국에서 중국 차보다 인도 차의 물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 너무 많이 부었다. 인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전쟁과 수탈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요. 과거로 간다면 좀 더 느리게 발전하고 좀 더 느리게 교류하고 천천히 스며들고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희로서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나쁜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니까요. 안타깝지만 감사히 차를 마시는 것으로.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차가 생산됩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도 차가 생산이 되고요.
오, 터키 쪽에서도 생산이 되죠. 러시아에서도 생산됐대요. 근데 체르노빌 이후는 남태평양,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오, 어쩌지? 이, 다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라는 태도였다가 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만큼은 보통 수준이라고 하기조차 아까울 정도로 맛없는 쓰레기다라고 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차를 생산을 하는군요. 근데 이제 차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므로 손으로 직접 체업을 한 것과 기계 체업한 것은 차의 맛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품질이 확연히 다르니 생산 비용, 인건비가 비싼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것을 손으로 직접 체업을 하는 차를 생산하기란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차를 마시면 영혼이 정화된대요. 종교예요, 종교. 인도와 실론에서 생산된 홍차는 중국 홍차보다 맛이 더 강하고 떫었기 때문에 초기에 유통될 때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중국차와 섞어야 했다. 재밌는 게 그 영국식 티캐디라고 부르는 차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림을 그래서 설명하고 싶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물상자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보석함 같은 애들. 그렇게 생긴 것에 양쪽에 밀폐할 수 있는 수납함이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있고 가운데에 이 차를 블렌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녹차, 한쪽에 홍차를 따로 구분을 하고 지금처럼 뭐 30가지, 40가지씩을 집에다 늘어놓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요. 차 자체가 워낙 고가의 사치품이기도 했고 그 티캐디를 심지어 자물쇠로 잠궈놓고 보관을 하기도 했으니 이렇게 해서 얘와 얘를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자체 블렌딩.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차를 즐기던 영국 사람들은 모두 티 소믈리에.
이전에도 사람들이 홍차를 많이 마셨는데 영국에는 그 당시에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런 서로 간의 교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장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는 멀쩡하게 토론이 어려웠을 테니 아무래도 커피하우스는 어떤 남성들의 살롱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가 들어와서 커피하우스에서 차를 판매를 하는데요. 여자들은 커피하우스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수요자들을 위해 티가든이라는 곳이 생겨요. 정말 티가든. 약간 약간 야외에 막 이런 예쁘게 꾸며진 정원, 그리고 차를 서빙해 주는 사람이 있고 차를 서빙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쁘고 젊은 여성들이 많았고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티가든에 많이 갔고요. 젊은 여성들이 가면 당연히 젊은 남성들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교류의 장, 연애가 싹트는 공간 같은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풍기를 이유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티숍이 1884년에서야 생깁니다. 빵가게 안에 차려줬대요. 샵인샵. 연간 6톤을 차를 우리는 모스크바에 티하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15kg씩 우렸대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방금 전에 차를 계량할 때 4.15g 넣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개의 사람들이 차를 하루에 많이 마실 수 있는 양을 마셔도 20g 이상 마시기가 힘들어요. 물론 맛만 보고 버린다면 뭐 더 마실 수 있겠지만 차를 다 마신다면 충분히 우러나는 동안 마신다면 20g 이상 마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마실 때 20g 정도까지 마셨었고 그렇게 마시면 거의 하루에 4-5번 이상씩 차를 마시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차를 쟁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거예요. 물론 저도 1년에 2kg 정도를 소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는 6톤이니까요. 아무리 티하우스라고 해도 보니까 여기 영국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1899년에 1인당 3.5kg의 차를 소비했대요. 저는 세 발의 피라니까요. 이전에 읽은 책과 지금 읽은 책에서 아이스티에 대한 얘기가 둘 다 나오거든요. 두 저자가 약간 생각이 다르다는 가치관도 다르고 차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이전 책이었던 홍차의 세계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차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티백에 대한 것도 뭐 티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뭐 이런 역사에 대한 정보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같지만 언급하는 태도 자체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확실히 분명히 과거의 티백은 패닝급 패닝이나 더스트급은 정말 찻잎 부스러기 가루 같은 애들이고요. 브로큰은 쪼개진 잎을 말하고 이런 찻잎들을 주로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티백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티백의 고급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티백 하나에 몇천 원, 한국 돈으로 몇천 원씩 하는 애들도 있고 꽤 많고 아주 질 좋은 찻잎을 쓰기도 하고 홀립 상태,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물론 온전히 그걸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요. 홀립 상태의 찻잎을 유지하기 위해 포장을 신경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차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뭐 과거 같은 종이나 이런 식의 티백이 아닌 생분해되는 혹은 뭐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죠. 티백이 가볍고 저렴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되게 질 좋은 티백들도 많거든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말하자면 한자로 차를 쓸 때 음이 다구, 독이 차,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한자로는 다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로 쓸 때 읽으면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그 차 도구들 중에 다 대신 차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쓰는 것들이 있어요. 찻잎을 뜨는 스푼이 있거든요. 길게 말차가루 같은 걸 뜨는 거. 그걸 찻이라고 해, 다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찻이었어요. 그리고 차루 이렇게 다관이나 뭐 이런 개관 이런 것에 찻잎을 넣기 용이하게 만든 깔때기 형태의 어떤 이런 것들도 차루, 차 쟁반 같은 것들을 차반, 다반 둘 다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국어와 중국어, 한국말과 중국말의 혼용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쭉 나오거든요. 영어로 CHA 차라고 중국에서 얘기를 쭉 했대요. 한국식 뜻이 아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쓰여 있어요. 차라고 발음했다. 차와 테이가 변형돼서 T가 되었고 차는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다.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남아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언어학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역시 차 하면 네, 립톤이 나옵니다. 토마스 립턴의 대단한 상술과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가 차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나오죠. 나중에는 립톤에서 다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해요. 오렌지 페코라는 찻잎의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였던 것을 약간 차의 기준점처럼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사람도 립톤이고, 티백의 상용화를 꾀한 사람도 립톤이고, 무시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차 음료를 생산해내는 것도 립톤입니다. 여전히 아이스티는 립톤이 제일 인정받고 제일 많고요. 많이 생산하고 있겠죠. 그런데 립톤은 미국 사람이 아닌 영국 사람입니다. 대부분 아마 그 차의 대중화, 가벼운 차, 그리고 뭐 범용,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티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영국보다는 미국이 먼저 떠오르고, 영국 하면 어떤 티파티나 애프터눈 티 타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라, 아무래도 립턴도 미국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한데,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무려 자기도 받고, 너 차에 관련돼서 잘했어 어쭈쭈 해가지고 자기도 받고.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편 적이 있었다고요? 유럽에 저항하고? 아, 진짜요? 새로운 역사적 정보. 참 이상해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 차를 들여갈 때만 해도 중국은 뭐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 어떤 갖가지 발명, 인쇄술, 도자기, 화약도,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배도 되게 그거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은 굳이 다른 나라가 필요가 없고, 땅덩어리가 지네 안에서 너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조선술은 당연히 약해졌고, 선박해양 조선에 관련된 부분 당연히 약해졌고, 중국은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기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화사상이라는 것도 생긴 거겠죠. 굉장히 무시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유럽의 대포가 중국의 폭죽놀이보다 못했대요. 중국에서 명절이나 이럴 때 화약으로 폭죽 올리고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황비용 영화 같은 것만 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처음에 그만 못했대요, 유럽에. 모든 것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차만 하더라도 서양인들이 약 400년 전에 처음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중국은 이미 그것을 4,000년 동안 즐겨왔다. 그것은 중국이 인류사에 공헌한 길고 긴 목록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차는 중국의 몰락을 초래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차라는 아주 매력적인 보배를 들고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는 이거 우리 외목도 줄 수 없고 차 만드는 방법도 알려줄 수 없고 니네들이 편할 대로 니네들하고 뭐 굳이 교육을 할 이유도 없다 라고 강짜를 부렸으니 사람들이 안달이 났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기도 했을 테고요.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차를 베풀어 주겠노라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들이 시작되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편 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중국이 쇄국을 하지 않았다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니 실루니니에서 차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과연 다즐링이라는 차는 생겼을까요? 다즐링은 중국종을 심은 것이므로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거든요. 아쌈은 자생하는 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렇게 차를 열심히 찾아 헤매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는 차가 똑같은 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뭐 생산되고 판매되고 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차라는 것이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약간 마약 같은 게 있거든요. 마약은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중국 차 시장이 훨씬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네, 이렇게 가정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었겠죠. 도자기도 중국 도자기를 너무너무 부러워해가지고 그걸 따라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물들이 지금 유럽의 도자기들입니다. 오, 런던에 중국 차가 처음 소개되고 300년이 지나서 중국 차는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중국인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하는 거죠. 드디어.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58년 1800년대 1700년대 얘기하다가 1900년대로 넘어왔어요. 그것도 중반. 저희가 생각하면 저한테도 60년대 차가 있거든요. 60년대 70년대 차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 드러내서 직접 자기들이 만든 차를 생산한 차를 세계 시장에다 판매를 하고 내보낸 지는 불과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오래된 차를 어디서 구입을 하셨다면 약간 이거 어디서 사기를 뭐 이렇게 의심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의 생산과 수입을 비교한 걸 봤는데 생산량이 인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인도는 자국에서 차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산량이 많은 중국이 수출량은 제일 많아요. 중국도 차를 많이 마시지만 인도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나 봐요. 아마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중국식 우림은 이렇게 3g, 5g. 중국에서는 꽤 다구들을 큰 것을 사용하니 한 10g씩 넣는다고 해도 그걸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선호하는 그 짜이나 밀크티 같은 것들은 찻잎을 몽창 때려놓고 바글바글 끓여야 돼요. 향신료까지 집어넣고. 그러니 아무래도 한 잔을 만드는데 소비되는 찻잎 양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에서 소비되는 차의 양이 많은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자, 차에 대해서 문화로서의 차와 상업으로서의 차가 여전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돈벌이가 최우선인 것은 아니다. 또 무궁무진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약도 아니다. 차는 인간에게 단순한 즐거움, 매일 행하는 의식, 정신을 새롭게 하는 수단, 공동체의 중심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역시 약간 종교적인가요? 차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딘가에서 다른 어딘가로 데려간다는 사실이다. 아우 세상에. 이렇게 차에 홀딱 빠져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니 이 정도쯤은 인정해줘야겠죠. 저도 살짝 이제 막 떠들면서 책을 읽다 보니 차 맛이 다 빠졌어요. 이 차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이 차는 내포성이 좋고요. 초반에 단맛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한 6, 7탕, 8탕까지는 정말 단맛이 많이 나고 차 농도나 뭐 맛에서 주는 약간의 떫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과하게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배부를 만큼 차를 마셨는데 과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위에 부담이 되거나 모관이나 입안에서 꺼끌거리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주 진하게 우리지 않는다면 지금 65ml 개환에 4.15g인가 25g인가를 넣고 여러 탕을 마셨죠. 네, 쓴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차를 넣으시고 뭐 1분, 2분, 3분씩 우리시면 뭐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렇게 마시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막 이러면서 좋다 막 이러면서 마시는 차들. 이 차들이 가장 품질이 좋고 뭐 훌륭하다 뭐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마시는 차들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가까이 하고 제일 즐긴다고 말할 수 있겠죠. 홀랑홀랑 꿀꺽꿀꺽 호로록 호로록 마실 수 있는 차.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깜빡하게 만드는 마법의 음료. 저도 약간 종교적이고 이미 때는 늦어서 차는 없습니다. 있을 때 얼른 드셨어야죠. 오늘도 저의 두서없고 정신없고 시끄러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너무 대단하게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에게 차는 아주 중요하고 삶에 밀접하고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고,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거나 너무 몸이 아팠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오늘은 차 한 잔도 못 마셨어거든요. 그러니 제 일상과 차를 떼서 생각할 수는 없고 그만큼 중요하긴 합니다, 저에게. 하지만 차를 막 아주 섬세한 맛을 구분할 줄 알아야 차를 즐길 수 있고, 혹은 다양한 도구를 갖춰야 되고, 아니면 정신을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 무궁무진한 건강에 이점도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궁금하면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렇게 차를 즐겁게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